인사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수범 교수님께서는 평생을 군사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학력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님이시고 6455기 일본 방위대학교 국제정치 석사와 건양대학교 군사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발표 마치시고 바로 무산에 가서 KTX 타셔야 되는 관계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 신치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워낙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는 지난번 우리 한덕수 원장님께서 직접 강남에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홍재용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고 여러 이렇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큰 지적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 그 API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에서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이해서 어떻게 안보 정책이 바뀌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망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운기 이사님께 2주 전에 이 자료를 마무리 짓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천지개벽할 군가정치가 생겨서 이거 뭔가 이렇게 내 발표자를 바꿔야 되나 고민에 조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발제할 발제 자료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2기 출범이구나. 우리 아까 홍재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스톰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바뀌고 안보의 지형이 바뀔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치하고 상관없다. 두 번째는 아시듯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 김동규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대국에 있어가지고 힘의 논리거든요. 지금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중의 그런 전략적 경쟁 속에서 큰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망하고 논의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큰 틀에서 그대로 가고 단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국제 정치에 여러 가지 프로젝션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마이너하게 바꾸자 라고 해서 제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경남 거창에서 76년도 용띠로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용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군 정령으로 공부하다가 전역하고 건양대 군사학과 부교수로 가서 지금 후학들 양성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운이 좋아서 일본에서 방위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 국방부가 국방위세 4.0이라고 제2참모 수준의 군사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사 혁신을 갖다가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다들 경제 전문가시니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에이스 매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제가 도입해서 비대칭성 기반으로 에이스 매출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 의미에서는 저게 약점을 집요하게 찾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군사혁신 추진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 부분을 제가 단독저서는 부분이고 이제 공저서는 한권인데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내서 국방위세 4.0의 비밀 코드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에이스 매출 KRMA를 냈고요. 이번에 지난달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본. 제가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갖다가 연구를 하면서 1차 북핵 위기 때 이제 중층적 구조가 생겼거든요. 그때 역사적 고찰한 걸 갖다가 이번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일부는 에이스 배출이 기능도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태권도이다, 와이프가 서울교대 태권도이다, 아들내미가 일품 승품 할 때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내미 말고는 다 저희들 전자입니다. 예, 무인의 또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거는 한미 남북 협력 중층적 구조가 역사도 고찰해보니까 1차 북핵 때 생겼더라.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논의가 될 이 트럼프 스톰,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이기 행정부에 있어가지고의 안보 정책은 어떨까? 그거하고 우리가 이제 한미 남북 협력하고 연결을 했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아까 김동규 편집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파도 운동 차원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히 반발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갖다 해야 될까?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보자. 한 차원에서 제가 4가지의 그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요거거든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한미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중층적 구조가 생겼습니다. 즉 뭐냐면 냉전 때까지는 아시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들어오잖아요. 주일미군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 본토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엔사에서 전력 전공이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 들어옵니다. 즉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 미 본토에 있는 전력, 미일동맹에 의해서 주일미군, 그 다음에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을 제외하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하고 유엔사 후방기지에 있는 그 후방기지를 이용해서 유엔사 전력 제공국 17국이 들어옵니다. 즉 한미동맹하고 미일동맹이 연계가 돼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원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3,600여 회의 국지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전면전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랑 협력 메커니즘에 있어가지고 중요성은 바로 한반도에 북한을 갖다가 위시한 이런 적의 위협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한다. 지금까지 지금 6.25 이후에 전쟁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날 뻔한 게 바로 북핵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94년도 한반도 불바다, 서울 불바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91년부터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겼는데 IAEA에서 야민애들 이상의 연변 핵 처리 시설, 플루토늄 제철 시설 요거 우리 IAEA 특별 사찰 받아.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평화적 위협 수단이야.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전소 만든 거냐? 우리는 왜 IAEA 니네들 평화적 위협 하게 했잖아. 우리 그렇게 하면 왜 특별 사찰 받는 거야? 우리 안 해. 하고 93년 3월 10일 날 김영삼 정부가 2월 말에 출범하자마자 바로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차 북핵 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홍정욱 이사님은 당연히 이제 그때 일선에 이제 계셨을 거고 한턱수 원장님도 일선에 계셨을 텐데 그때부터 바로 미국이 갈무치가 강석주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 회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94년도 10월 26일 날 김일성이가 94년도 7월 8일 날 죽고 나서 10월 24일 날 미국 제네바 합의,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은 미국 제네바 합의가 맺어지면서 오케이, 야, 니네들 연변에 있는 핵시설 동결하면, 핵 동결하면 우리가 경수로 지어줄게. 경수로 다시 기준까지는 중유 제공할게. 그게 바로 캐도였습니다. 캐도. 그러니까 한반도 에너지 개발연구가 95년도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합의 때 핵 동결을 시켜놓고 경수로 지원하고 중유 제공하려고 한 그걸 갖다가 만든 게 이 경제적인 군소수연인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한미일이 만든 이 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메커니즘에서 이제 경제적인 메커니즘 캐도가 하나 더 중층적으로 엎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대포동이 일본 열도를 제압합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 98년도 8월 31일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대포동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포동 쇼크.
일본 열도를 갖다가 미사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캐브에서는 뭡니까? 주유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제일 많이 돈을 냈거든요. 한미일이 추측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일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 열도를 갖다가 통과하는 미사일을 쏘는 북한에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안 해. 나 이제 우리 캐브 지원 안 해. 하니까 미국이 핵동물 시키라는데 계속해서 핵동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야야 일본 야 얘네들 그러지 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페리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티코브라고 99년도에 하나 더 만듭니다.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하나 더 만들어요. 99년도 티코브라고 TCOG Trilateral Cooperation Oversight Group 대북 3자 정책그룹 이 정치그룹을 하나 더 만듭니다. 북한의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 있을 때는 그냥 군사적 메커니즘만 있으면 되는데 핵위협으로 정정이 되고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정정이 되면서 경제적인 메커니즘,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중점적으로 이제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그런 위협을 봉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북핵위협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서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건 뭐 옛날 거 1차 북핵위기 때 한미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한미 여기가 뭐야 지금 벌써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슨까지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재래식 위협이 핵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점정하면서 쭉 중층적 구조가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위협인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돌출행동을 하는 나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캐브가 95년도에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제네바 합의가 94년도에 생기고 나서 95년부터 이제 캐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수로 지원을 갖다가 한국이 위주로 하고 주요 지원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위주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돈을 주는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반전이 아니라 96년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국지적인 그런 도발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위협 아닙니까? 야, 북한 우리네들 막 지금 캐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네들 경수를 지원하고 말이야. 주요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얘들 뭔 소리야? 왜 국지적인 도발해? 야, 니네들 사과하기 전까지 우리 지원 안 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는 국지 도발이지만 우리한테는 중차대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어떻습니까? 에이, 니네들 그냥 그 한반도 내에서 그냥 영내에 있는 그런 도발인데, 야, 한국 니네들 좀 조금 참아. 에이, 북한하고 좀 잘 잡고 지내면 되지. 뭘 사업까지 요구하고 해. 야, 좀 진중해. 진정해. 98년도 일본은 열도 넘어갔다고 난리 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 스크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노동 미사일도 우리한테 미치는데 대포동까지 우리가 생각합니까? 미국 열도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위협 인식과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은 국기 도발이어서 우리한테는 중차대하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또 한 번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의 긴밀한 SC 전략적 소통이 없으면 위협인식과 이러한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면서 돌출 행동한 나라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02년도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2002년도 10월 10일경에 켈리가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고농축 유라늄을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고농축 유라늄 탄이 있고 플루토늄 제철에서 플루토늄 탄이 있는 겁니다. 수소탄 제외하고 세 가지 크게 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변 제철 시설을 갖다가 가공을 갖다가 이제 중지시키니까 얘네들은 군옥축을 하는 걸 갖다가 이란한테 이렇게 파키스탄한테 얻어가지고 애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야씨 그러면 야 다 때려쳐 야 캐도 너 없애고 야 아예 그냥 다 심화해 하면서 미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 파기해서 중첩적 구조는 일시적으로 이제 기능 부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한미일 사이에 있어가지고는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잘 고려해서 한일 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익하고 달랐을 때는 미국을 잘 설득해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오게 우리는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얻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첩적 구조는 아시듯이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한 겁니다.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아래선에 있는 여러 신호선에서부터 이제 정상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스펙트럼에 있어가지고 중첩적 구조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페루 리마에서 협력사무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위협 인식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시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시소통 차원을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협력사무국을. 협력사무국을 만들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에 있어가지고 위협인식, 서로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협력 창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가 이야기했던 내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연구해서 역사적 고찰을 해서 그때 임플리케이션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야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저는 솔직히 쾌재를 불렀었습니다. 쾌재를 솔직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일어나서 조금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위기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거 있었잖아요. 쌍두 체제에 있어가지고의 지금 이제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지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위기 관리 체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하고 한미일 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거다. 외교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져가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갖다가 한미동맹, 한미안보협력, 한일협력에 있어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한 총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담원군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듯이. 저는 굳건하다고 봅니다. 튼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서 있고 글로벌 피그 스테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십시오. 그저께 도쿄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이 모여서 북한이 이 사태를 갖다가 악용할 가능성을 갖다가 단번에 처단해버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관방장관이 됐습니다. 관방장관도 한일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미일 협력, 한미에 있어가지고 협력으로 우리는 돌파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에 포고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전쟁론이라고 클라우제비치가 전장에 있어가지고 마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장은 아시듯이 포성이 딱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종이 조각이 그러니까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불확실성이 그만치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더 점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러한 위기, 우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점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런 위기 대응에 있어가지고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한미동맹이고 한미안보협력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군사학자로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대응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기를 한 거죠. 아시듯이 아까도 공화당 이야기하시고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힘에 의한 평화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승리에 의한 평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종규 평수장님이 아까 파동운동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전적으로도 우리하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여기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가 정체성, 철학적인 그런 의미, 가치관에 갖다가 우선하는 그런 게 우선주의라고 하거든요. 국제이론에서, 국제정치론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 우리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야만성, 인간에 있어가지고 이 잔혹성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상대를 갖다가 못 믿어. 라는 게 현실주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성선설처럼, 그래도 우리 믿을 수 있잖아. 우리는 약속하면 약속 지킬 수 있잖아. 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공화당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는 현실주의에 더 발을 딛고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일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갈 거다. 당연히 중국 견제로 갑니다.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기 때도 아베가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획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창한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대중국 견제에 가장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노딜을 하고 나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기반한 한미남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한미남보협력을 갖다가 밑판에 토대로 깔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커스라든지 쿼드와 같은 소다자를 갖다가 더 중점적으로 포기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지금하고 이제 더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오커스나 쿼드를 갖다가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중첩을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 거래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다가 거래주의를 갖다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방임이 분다, 미일 간에 있어가지고의 방임이 분다, 양자 바이레터럴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한미남보협력, 외형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기본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 거기에 오커스 호주를 올리고 쿼드 인도를 올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복합적으로 갈 거다, 더 불확실성으로 갈 거다, 포고보호가 더 심해질 거다. 구성주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주의 관점, 신자유주의 관점으로 봐도 이거는 더 복합적인 그런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스톰이 더 고착한 형식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난달이죠. 9월달에 오브라이언이라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기 트럼프 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조태열 장관하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바이든 정부가 가장 잘한 게 한미남보협력을 제대로 강화시킵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남보협력을 더 강화할 거다. 트럼프 측근이잖아요. 오브라이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위에 한미남보협력을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쿼드나 오커스를 통해서 소다자를 갖다가 무게할 거다. 그런데 양자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방위 분담을 위해서 양자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관계를 또한 내부적으로는 중요시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예측성이 좀 증가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자체에 있어가지고의 포고보호도 이렇게 짙어지는데, 안개가 더 짙어지는데, 우리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예측을 하면 핵탄두가 한 50 발전돼 있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랜드 연구소하고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공동으로 냈습니다.
그때 2030년까지는 300개 이상의 탄구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지금 뭡니까? 화성 19요? 완전히 미국도 다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핵을 탄도미사일하고 같이 엮어서 보내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공망이 잘 되어 있고 공군력은 훨씬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북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전폭기로 못 옵니다. 그 다음 아직 SLBM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탄도미사일 통해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타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핵탄도하고 탄도미사일을 지금 같이 보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위협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 어떻습니까? 제가 요청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갖다 들었는데요. 에이스 매치, 적의 급수를 찔러서 가성비 높은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니까 효율성 있는 전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의 스마트한 전투를 하고 있고 미중 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여러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경쟁을 갖다가 먼저 지금 미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급수를 갖다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중국은 급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수단 주체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전략적인 전술 측면, 시공간 측면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영리하다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후발주자의 이점 전략을 취합니다. 왜? 미국은 주강대국이잖아요. 해군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후발주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후발주자의 그런 이점 전략을 갖다가 취하면서 후발주자로서 먼저 미국이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시행착오를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자기네들은 가성비 있게 따라가면서 미국의 급수가 뭐지? 주안전 들어봤을 겁니다. 정혈전, 살수관 전략을 갖다가 얘네들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간에 있어가지고 단지 경제전쟁, 기술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군사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한미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위에 쿼드라든지 오커스를 갖다가 올려서 대응을 해 나갈 때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을 하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미안보 협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북한이 우주였습니다. 중국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미국도 한미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중국 니네들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으니까 한미안보협력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공세적으로 아까 우리 김동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트럼프의 그런 스톰을 갖다가 더 세게 일으키면 더 강력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대놓고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료성 때문에 미국을 택했지만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마 이사람님과 원장님과 여기에 모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우리의 이러한 한미안보협력의 이러한 그 안보 이익을 우리 국익을 어떻게 관철시켜야 할지. 미국이 야 중국이야 한미안보협력도 이제 중국이 대상이야라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위협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 우리가 트럼프 스톰 때문에 보니까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이제 트럼프 스톰이 이렇게 이제 지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게 행정부라고 대응 생산하고 하니까 트럼프도 지금 스톰을 일으켜서 저쪽에 나비 효과로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각협력이 지금은 당연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당연히
동맹은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더 이상에 있어가지고의 동맹한테 더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업거래적인 그런 리더십을 볼 때 좀 더 양자 기반으로 상업거래적인 걸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조금 변하지 않을까. 단지 세계가 모여서 삼각이 딱 모인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한미, 미일에 있어가지고의 이익을 취하는 상업거래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챗 GPT 쓰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박사님들, 사장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키워드 3개만 이야기해줘. 첫 번째 힘에 의한 강화, 두 번째 거래주의였습니다. 이 거래주의 갖다가 떼어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되게 잘 하시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드하고 오커스까지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가지고 메인 액터들을 더 포함을 갖다가 시키고 더 중점적으로 고착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삼국 정상이 페루 리마에서 이야기한 이 협력 사무국이 상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부, 어떠한 국가의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발현을 하더라도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의 그런 한미일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영역도 여러 가지 이제 확대되려고 합니다. 공동 해양 안보 작전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협력 플랫폼도 다양화되고 우리 경제정부가 앞에서 끈데기 앞에서 이렇게 붙여놓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하고 인권정신 부분도 더 강조하리라고 보고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55개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역할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방어에 대한 그런 통합 방어 계획 수립, 훈련, 다양한 그런 합동 훈련을 갖다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에 우리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좀 더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이 미군들을 갖다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를 해서 야, 대만 사태에 있을 때 우리 얘네들 뺏어 쓸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하고 협력 당연히 갈 겁니다. 이건 뭐 잠깐 여담인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사이버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뭐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언급하면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역할, 이 부분은 우리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더 잘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갖다가 저는 꺼내봤는데요. 당연히 중국하고의 그런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중국이 주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을 당연히 다변화하면서 우리가 가치 사슬에 있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당연히 기묘하리라고 봅니다. 대체시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협력, 치포 동맹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첨단 기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한미일 사이, 한미 동맹 사이에 있어가지고의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지금 생기고 더 중점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첨단 기술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 뭐 군사적인 부분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가지고의 선적, 게임 체인지를 갖다가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I라든지 다양한 이 군사 기술에 있어가지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양자 기술, 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한미 사이에서 있어서는 한미 안보 연례 회의라고 SCM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군사적인 합의만 하지 않습니다. 꼭 한미 간에 있어가지고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협력할지 이것까지 같이 논의를 합니다.
무역협정,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더 확대해서 생각을 갖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당연히 이제 반발하겠죠. 이렇게 이제 통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미일이 강해지면 북중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 이런 걸 갖다가 최근에 그 김정은 이야기 보니까 김정은이도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이제 끈끈해지니까 우리도 북중러가 뭉쳐서 니네한테 대응을 하는 이 지금의 구도가 신냉전이다 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한미일이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하고, 특히나 트럼프 시대에 있어가지고의 한미일은 바이든은 대놓고 중국 견제라고 한미일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 견제라고 공공연하게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국가전략서라든지 국방전략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중국의 반발, 당연히 또 같이 또 이렇게 러시아의 반발, 그런 이제 불모덕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발에 대해서 미국 편에 당연히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우려가 되는 바이지만, 미국 쪽에서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고 볼 때는 외교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당연히 무리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뭉치면 뭉칠수록 북한의 위협을 갖다가 대응을 할 수 있고,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평화 관리가 되면서 동북아가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도태평양이 평화 번영이 이룩할 수가 있다. 즉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가지고의 퍼블릭 구스는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이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전쟁 몰리는 길이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뛰어넘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까지 중국 봉쇄용으로, 컨테인먼트용으로 이렇게 내세웠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좀 외교적인 지혜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일중, 한미중에 있어가지고 소다자 그룹, 중국을 갖다가 포함하는 다양한 그런 소다자고, 지금 이제 한일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중까지 그런 이제 중국을 포함시켜서 중국을 갖다가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소다자 협의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질문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사진을 올려놨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는 그대로인데 여기만 바뀌는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참 안타까운 지금 이제 상황이어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화적 발전 대신에 양정적 발전을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의 바이탈 인트레스트라고 했을 때 생존 이익, 이 안보 이익에 있어가지고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했을 때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그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린치핀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한반도에 있어가지고의 평화,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그런 긴장 국면을 갖다가 유지를 갖다가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유일하거든요. 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주한미군 주일부군이 들어오고 미 본토에서 전력이 들어오고 유엔사 기초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판사판식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중간에 있어가지고의 중국과의 그런 조약, 최근에 맺은 그런 러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개입 조항이 있을지라도 세계대전을 갖다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상정하더라도 상정을 하고 예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전쟁을 못 일으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일안보협력 메커니즘은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우리의 정치 리더십이 다음 정권을 갖다가 이양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